지난 이슈 속 인물을 통해서 어제를 돌아보고 또 오늘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과의 뜻깊은 만남을 주선해주고 있는 분이시죠. 연윤정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보는 매일노동 뉴스 연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연정 기자님. 네, 반가워요. 네, 지난주에 저희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피부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지금 좀 괜찮으셨어요? 1일 1팩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1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두 번은 하셔야 빨리 괜찮아질 겁니다, 기자님. 연정 기자님, 네. 이번 시간 그때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해요. 네. 그래서 바로 30년 전인 그 1988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15살 소년 노동자 문송면입니다. 사실 그 나이를 보면 15살이잖아요. 네. 어린 나이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생존에 계셨더라면 이제 40대 중반쯤 되셨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성명 군은 그 현재 우리나라 그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네. 그 기원이자 어떤 상징과 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 작업 중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아마 수은 중독 그러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네. 학교 다닐 때 그 미나마타 병이라고 네, 예, 이 있었어요. 병이 바로 수은으로 인한 그런 아. 직업병이거든요. 이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문성명 군이 이제 사망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 산업재해 해결을 위한 그 운동이 그 대대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었죠.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그 반복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안전보건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그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됐을까라는 궁금증, 의문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소년 노동자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 당시에 수은 중독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좀 노출이 됐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자님. 네. 우선은 이 문성면 군은 1973년생. 그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에 그 87년 12월 서울 영등포에 있던 협성계공이라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방울 이게 수은이 이제 물방울 모양이어서 이제 공장 바닥을 막 돌아다니고 네. 이랬던 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네. 그 문성면 군은 이제 입사 한 달여 만에 불면증 그리고 뭐 온몸을 때리는 듯한 그 통증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휴직계를 냈고요. 네. 근데 회사는 일하다 다친 게 아니다라는 이제 각서를 또 요구했다고 하고요. 각서를 요구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멀쩡하던 아이가 네. 입사 한 달 만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는 각서부터 요구를 했다? 참 인정머리도 없고 참 이거 매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쩌면 위험성을 알고 있어서 이런 각서를 요구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미리 덮기 그렇죠. 위해서. 재발이 저려가지고 그럴 수 네. 있거든요. 사실 아파서 병원을 찾은 게 당연할 테고 병원에서 수은 중독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면 그건 어찌 보면 회사에서도 산재로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당시에. 네, 휴직계를 낸 문성명 군은 네.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병원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다니다 네. 이제 서울대병원까지 갔는데 네. 여기에서 수은 유기용제 중독이라는 그렇죠. 이제 진단을 받았고요. 네. 병원에서 당신의 직업이 뭐냐라는 그 질문을 여기서 처음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병원들은 전혀 그렇게까지 짚지도 못했던 거고. 하지만 그 노동부 지정 산재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직업병 진단서를 받았지만은 네. 이게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산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산재 요양 신청서 서명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부는 예. 문성명 군의 이제 산재 요양 신청서를 네. 반려한 거죠. 아니 노동부 지정병원이 아니어서 아니 국내 최고의 그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인정을 못한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쯤 되면 당시 네. 노동부도 뭔가 이런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네. 있지 않느냐 이제 네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노동부는 네. 1988년 1월부터 이 협성계공 네네. 이 작업 환경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형광등 제조업체인데 네. 그렇죠. 형광등 제조업체인 또 다른 기업, 그러니까 성광기업이라는 곳에서 이 수은 중독 사건이 이미 발생을 해서 그런 관련 업체들을
당시에 이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협성 개공 수은 주입실에서 일하던 또 이제 6명 중 4명이 또 수은 중독 유소 견자 판정도 받았고 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어찌 보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어른들의 이기심 또 방관 속에서 우리 어린 노동자들이 죽어간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문송명 군 같은 경우는 치료를 좀 받고 호전이 됐는지 그 추후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막 들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비난 여론이 막 쏟아지니까 네. 노동부가 이제 석 달 만에 결국은 산재 요양을 이제 승인을 했어요. 이거 그야말로 등 떠밀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네. 그 산재 승인을 받고 보름 후인 1988년 7월 2일에 문성명 군은 꽃다운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유.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네.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미리 발견했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네. 빨리 치료했으면은 이 안타까운 이 어린 학생의 네. 이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성명 군의 억울한 죽음은 그 원진 레이온 노동자 투쟁에 그 불길을 당겼었고 네. 노동자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걸로 사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문성명 군 죽음 같은 경우와 이제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87년 1월에 네. 이황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이 원진 레이온 4명의 이제 노동자들이 네. 그 청와대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였는데 이 문성명 군 사망 사건이 딱 전해지니까 네. 아 이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음. 그래서 막 노동자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변호사, 의사 음. 해서 뭐 이제 노동 안전보건지 활동가들이 이 원진 레이온 투쟁을 함께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이제 1988년 8월에 이제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신 이소선 여사가 위원장을 맡은 원진 레이온 직업병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원진 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협의, 그러니까 원가협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때가 이제 88년 서울 네. 올림픽이 열리는 그때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올림픽 개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부랴부랴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하게 되고 좀 나서게 됐다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진 레이온 투쟁으로 인해서 그 소위 이제 CS2라고 하는 이황화탄소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업항역 전문의학 제도가 생겼는데 네. 그 당시에는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가 생겼고 이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네. 직업항역 전문의 제도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하여튼 이게 생겨난 이제 계기가 됐었고 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네. 새로운 계기가 됐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지만 아예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30주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이 또 30주기를 맞이하면서 여러 행사들이 열렸다고 들었어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0주기 이제 그 추모제를 네. 뭐 비롯해서 여러 행사들이 열렸었는데요. 일단은 90개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이제 6월 16일에 문송면 원진 레이온 노동자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 추모 조직위원회가 7월 2일 그 문송면군 30주기 기일에 맞춰서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네. 이때 이제 마석 모란공원에서 30주기 추모제를 열었고요. 또 이제 4일에는 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과 네. 관련해 갖고 그래서 삼성 본관 앞에서 문성면 그리고 원진 30주기와 반올림 농성 1000일을 맞이 그 삼성 포위의 날 이 행사를 또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반올림 같은 경우는 성과를 얻어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삼성과 이제 우리 반올림 간에 네. 그 협약을 체결하는 네. 그러한 성과도 이제 이뤄냈었고요. 그렇죠. 우리 매일노동 뉴스도 이번 30주기 추모 분위기에 함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모 조직위원회는 이제 송면이와 송면이들이라는 제목의 이제 현재 그 기획 만화를 그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게 매일노동뉴스에 연재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열심히 이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또 이제 조 소장님도 열심히 뭐 구독도 하고 계시겠지만 산업안전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우리 또 조 소장님이 꼽히시잖아요. 그렇죠. 대가시죠. 네네네. 대가. 머리는 대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30주기 추모 기간 동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토크 콘서트도 기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못 갔습니다만 우리 연 기자님 가보셨나요? 아,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네네. 네, 기사로 잘 챙겨보고 있었고요. 네네. 이제 제가
그 쭉 접한 거는 한국노총이 이제 이 아까 얘기하신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를 네.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월 2일부터 6일까지거든요. 네. 이때 이제 코엑스에서 개최를 했고 네. 조 다양한 소장님께서 행사들이 있었죠. 네, 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강조주간 행사 때는 네. 그 뭐 국내외를 비롯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뭐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교육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하고 네. 토론회도 이제 각종 그 토론회를 하면서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들을 그 기업 또는 네. 노동조합 아. 또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이제 알리는 기회가 됐었고요. 네.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다양한 그 세바시 또 하고 네. 또 안전 연극도 하고 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그 가지고 음. 강조주간 행사를 진행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연정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한국노총에서는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했었고 네. 우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음. 우리 요즘에 잘 나가죠. 핫한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박동 이사장 네.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또 배우 백철민 또 배우를 그 패널로 초청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를 그 진행을 했었죠. 아,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조 소장님이 또 직접 기획을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산업안전보건의 상징이 바로 문송명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 소장님한테는 이 문송명군이 더 특별한 의미,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문송명군 죽음 이후 30년이 지났고 또 이로 인해서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큰 대수술을 해서 지금의 모습을 그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산재 예방 책무가 이제 부여가 됐고 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금이 이제 설치가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제 네. 그 정부 기관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 다양한 이제 그 직업병 예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토대가 됐었고요. 또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이때부터였던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모두 이런 것들이 이제 안타깝지만 문송명군 죽음과 네. 우리가 흔히 입고 있던 이 옷, 그 레온을 만드는 네. 그 원진 레온 산재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이 있었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가 이런 희생 좀 너무 안타깝지만 이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당시에 획기적인 이제 전환이 있었던 건데 네. 하지만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비슷한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5월 28일에 음. 인천 남동공단의 이제 도금 공장에서 23살의 청년이 그 보호구도 없이 이제 시환 화합물 네. 이게 청산가리래요. 네. 그래서 이 청산가리를 물과 그냥 이렇게 혼합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실신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고 네. 그리고 이 앞서 이제 2016년에는 그 인천 지역 그리고 부천 지역 이때 여기서 이제 메탄올 중독으로 청년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네.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그 남영 정구에서 수은 중독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마 지금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 두 내용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산재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파라치를 통해서 이미 접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다시 들어도 참 씁쓸하다. 이 네 글자를 내뱉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사망 사고는 네. 굉장히 후진국형 사고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건 정말 어이가 없고 여전히 우리가 안전 보건에 대한 그 생각이 네.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그 특히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배우 박철민 씨도 네. 네. 드라마나 그 영화 촬영 현장 우리 승주 씨도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네. 이 촬영 현장 그 스태프들의 그 밤샘 촬영과 네. 장시간 노동 이로 인한 그 안전 문제가 발생을 했고 네. 최근 얼마 전에 그렇죠. 그 SBS에서도 네. 그 스텝이 또 그렇죠. 과로사로 네.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게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계속 오늘 이제
이제 그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씁쓸합니다. 저희가 이 단어들을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일 이슈 그때 그 사람 30년 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성명 군을 통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년 노동자의 죽음이 또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이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이 하루빨리 정상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상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연 기자님 오늘 그때 그 사람 이제 소재로 문성명 군의 이야기를 꺼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 역시 네. 이 문성면이란 이름은 저도 이제 매일노동뉴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듣게 된 이름이었고 상당히 저도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30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항상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네. 고민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0년이 흘렀지만 계속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바라건대 3년 후에는 제발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짧게는 3년 후엔 진짜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저 역시 맞습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 그때 그 사람 여기서 오늘 연윤정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연정 기자님. 네. 1인 1팩. 아, 네. 네, 다음에는 좀 더 하얀 피부로 네. 만나 네,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